안녕하십니까, 육성입니다. 제가 원래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네,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뭐 정치에 대한 딱히 지식이 굉장히 많거나 뭐 이런 거 아니라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참아왔고,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영상을 찍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굉장히 창피함과 좀 쑥스러움을 좀 무릅쓰고 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근데 오늘 해볼 얘기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손혜원과 목포, 손혜원 의원이죠. 현대 손혜원 의원이란 사람이 목포에 있는 어떤 거리에 있는 건물들을 샀어요. 근데 그 건물들이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역사 문화 공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땅값이 굉장히 올리게 됐죠. 그래서 집값이 굉장히 올랐어요.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투기다,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지금 이거를 투기라고 엄청나게 지금 프레임을 좀 몰아가고 있죠. 이런 사태를 보고서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유튜브 원래 하는 사람이니까, 물론 마블 퓨처 파이트라는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,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팩트만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구나, 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. 물론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실제로 정보 얻어가지고 소스 얻어서 지인들, 그 다음에 차명 계좌, 본인 계좌 이용해가지고 땅 산 다음에 돈 벌고, 강남 1970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건 당연히 그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 그렇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걸리게 되면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, 안 걸리면 장땡이고, 뭐 결국엔 다 이 명박 씨나 뭐 그런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돈 다 많이 벌었을 거고, 지금 현재 3선 4선 하는 의원들 보시면 다 그런 식으로 돈 벌었을 겁니다. 그래서 다 파재 끼면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남들 뭐 비싼 땅은 대부분 뭐 거의 다 그분들과 그분들의 지인들이 아마 갖고 있는 게 드러나게 될 건데, 뭐 살짝 논점에서 벗어났네요. 이 기사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심도 있게 그래서 한번 봤어요. 열심히 봤더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사람이 여기를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다. 자, 일단은 첫 번째로 사람들이 물고 넘어지는 게 뭐냐, 이 공간, 그 목포 지역에다가 지금 이 사람이 완전 투기를 해가지고 무슨 랜드, 손혜원 랜드, 손혜원 프라자 막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, 물론 진짜 보니까 건물을 되게 여러 개 샀어요. 근데 여러 개 산 이유가 뭐냐면, 제가 이거는 약간 영상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건데,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정말 건물 자체가 여러분 진짜 쓰러져가는, 거의 좀비가 나올 것 같은, 실제로 인터뷰 하셨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좀비가 나올 것 같은 거리래요. 좀비가 나올 것 같고 6시 되면 다 문을 닫고 불도 없는 깜깜한 거리, 이런 거리인데 여기다가 투기를 하면 무슨 투기를 하겠느냐. 서울에 사실은 그 여러 개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 자체가 이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비싸지 않은 이유는 그 링크를 보시면 알아요. 정말 거기를, 이거는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살라 그래도 살기 힘든 정도의 건물들이에요. 그 건물들은 이제 손혜원이라는 사람, 혜원 의원이 산 이유는 뭐냐면, 이분이 뭐냐면 나전 7기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나라 어떤 그 되게 오래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무슨 7공예 이런 건데, 그거 빠예요, 이 사람이.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나라 무슨 문화재, 그 다음에 무형 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래가지고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원래부터 사는 걸 좋아했고, 그래서 관련해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박물관을 이렇게 조성해서 만들겠다, 이 거리에다가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사람이 예전부터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비전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거기 죽어있는 이 거리가 너무 안타깝다, 그래가지고 거기를 좀 살리고자 해서 거기다가 그걸 만들고, 그 다음에 무슨 공방도 만들고,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걸 만들게 되면은,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오게 해서 북적북적 되면은 거기다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해가지고 너네도 여기서 좀 같이 이바지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사실은 단기간 내에 여기서 무슨 부동산, 투기와 투자라는 게 있는데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. 사실 똑같은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쁘게 뉴스에 나오면 그냥 투기가 되는 거고,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면 그거죠. 내로남불이에요.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예요. 그래서 결국엔 돈 벌어서 잘 됐다 그러면 투기가 되는 거고, 잃었다 그러면 투자해서 손실을 잃었다 이런 건데,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투자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돈을 뭐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절대 나지 않아요. 이게 자기가 실제로
원래 본인 목표는 본인의 돈을 들여서 그곳을 이제 박물관을 조성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좀 거리를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동네에 있는 거리에 있는 진짜 그 사람들 실제로 목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다들 환영을 하고 있고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또 개발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 공방이지 않느냐. 사실은 이게 부풀리기죠. 부풀리기. 이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의 뭐 하나라도 흠집이라도 하나라도 내가지고 더 내서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계속 있었잖아요. 그 전에 무슨 블랙리스트 문화계가 아니고 뭐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또 그것도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뭐 또 하나 나오면 또 그거 갖다 물어 뜯으려다 또 흐지부지 되고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또 물어 뜯어야 돼요. 이제 다음 총선 때 자기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정치에서도 굉장히 윗단계의 어떤 그런 언어가 있다면 저는 좀 아랫단계 언어를 사용할게요.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 거리 자체는 지금 정말로 투자를 내가 예를 들어서 거의 집 한 채에 막 300만 원 막 이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아 내 생각에. 그 정도에 사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살 이유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. 근데 이 땅을 지금 사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좀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잘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포부인데, 자 그래서 이 거리 자체가 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땅값이 이제 올라요. 그리고 집값이 올라요.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 박물관을 만들고 거기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요, 그 공간을 과연 팔 수가 있을까요?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곳곳이 다 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거래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. 거래 자체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개발이 안 돼. 그러니까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, 사실은. 왜냐면 내가 개발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여기를 이제 이 땅값이 좀 더 오를 거 아니에요.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거기에 뭔가 굉장히 새로운 그런 뭐 집들을 짓거나 해야지 이제 개발이 되는 건데, 이 어쨌든 간에 그 문화의 거리 이런 걸로 조성이 되면은,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이 되면은 그 곳은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요. 개발 제한 구역으로 걸리기 때문에 개발이 더 이상 안 돼요. 근데 물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거지 같은 땅을 샀기 때문에, 거지 같은 집을 샀기 때문에 바닥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집 한 채에 막 300만 원, 400만 원짜리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더 깨끗해지고 이제 그 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주위가 좀 더 깨끗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뭔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당연히 300만 원짜리, 400만 원짜리가 그냥 기본 집값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로 올라가는 거지. 지금 그래서 한 3, 4배로 올라가서 이제 그런 뭐 시세 차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, 다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갖다가 쉽게 거래를 할 수 없게 또 되어 있잖아요. 문화재로 지정된 곳 자체가 거래가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까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. 지금 심지어 그렇게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뭐 새누리당 사람들이 지금 내려갔잖아요. 거기 내려가가지고 목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당신들의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, 관심도 없었잖아요. 사실은 관심도 없었고, 이곳이 지금 시민들의 뭐 이득으로 남는지 손해원의 이득으로 남는지 관심도 없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 물고 뜯으려고 지금 그렇게 내려간 거로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, 사실은. 제가 이제 뭐 극좌파, 극우파 뭐 이런 거 아닌데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. 그리고 또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이거 저도 이제 제가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좀 그런 건데, 손혜원 씨가 이제 무슨 국립중앙박물관 그쪽에 이제 뭐 부정청탁 의혹이 또 나왔어요. 부정청탁 의혹을 내가 봤더니까 관계자가 이제 한 말이 있어요.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나전칠기 장인의, 아까 손혜원 의원이 그 관계자한테 나전칠기 장인의 딸이 있으니까 이 관련 사업에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건 어떨까라고 추천을 한번 했었다. 이 얘기는 본인이 스스로도 추천을 한번 했었다라고 했었어요. 자, 추천을 할 수가 있어.
자, 근데 이게 부정청탁이냐? 자, 부정청탁이 되려면요,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청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들어줘야지. 심지어 거기다가 들어줬을 때 다시 뭔가 돌려받는 게 있어야죠. 서로 간에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데, 이거는 추천은 청탁이 아니에요. 추천을 했었기 때문에. 심지어 안 썼어요. 그 부정청탁이 아니면 그 사람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쓰지도 않았어요. 근데 왜 부정청탁 의혹이 됐는지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알 수가 없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나전 7기 무슨 공예품을 누군가가 국가가 이제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또 그런 의혹이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이제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재료를 대고 재료값을 대고 그 다음에 공예를 만드시는 그분한테 이제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공예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뭐를 다 해줬어. 그래서 그 사람은 그곳에서 작품 활동을 했어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자, 빵 가게가 있어요. 빵집 사장이야. 나는 빵집 사장이고, 자, 빵을 만드는 사람을 내가 구했어요. 그래서 이제 내가 빵을 팔려고 사람 보고 빵을 만들어 주세요. 그래서 재료도 내가 사다 주고, 그 다음에 오븐 기계도 내가 갖다 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매대도 내가 이제 다 만들어 놓고, 뭐 데스크도 만들어 놓고, 거기다 이제 카드 기계까지 다 갖다 놨어. 그래서 빵을 만들어 주세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만들었어. 그래가지고 빵을 갖다가 다 만들어진 빵을 내가 갖다 이거는 장인의 그 빵을 만든 장인의 빵이지 어째서 이게 손혜원 본인 거냐, 약간 이런 의혹인데 말도 안 되는 의혹이죠. 당연히 이거는 손혜원 의원이 본인이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했고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그 사장이 그 장인이 만들었다고 해서, 그러니까 빵 만드는 베이커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 빵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. 지금 그런 의혹이 또 나오고 있어요. 아무튼 무슨 말도 안 되는 의혹이 너무 나오고 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결론은 이렇게 날 것 같아요. 너무 또 아니면 말고 식의 어떤 그런 뉴스들인데, 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맞나? 당 이름도 모르겠다. 아무튼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아니면 말고의 식의 뉴스는 결국 자기들한테는 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사실은 요즘에 약간 제가 20, 30대 그 청년이기 때문에 요즘 20, 30대 청년층이 많이 보수로 돌아서는 거 알고 있잖아요. 지금 그런데 저도 약간 저도 이제 약간 그래서 보수를 어느 정도 지향하는 부분도 있는데, 이번 건은 너무 간 게 아닌가,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.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결국엔 23일인가? 네, 그때 본인이 실제로 본인이 나와서 모든 해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, 그때 해명을 또 보면은 진실이 더 드러나기도 할 거예요. 진실도 드러날 거고 의혹이 좀 더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, 지금까지 정황으로만 봤을 때는,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여기서 새누리당은 그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